이것은 사랑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설계된 파멸에 관한 기록이다. 2024년 11월 15일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윤서아의 인생은 눈부시게 완벽했다. 아니, 완벽해 보였다. 32살의 윤서아. 대기업 임원의 외동딸로 태어나 평생 단 한 번도 불행을 몰랐던 여자. 그리고 1년 전 그녀는 운명의 남자를 만났다. 이도혁. 36살의 건축회사 이사. 완벽한 남편감으로 보였다. 그리고 이 모든 순간을 함께한 사람이 있었다. 최수린. 29살. 서아의 대학 동기이자 10년을 함께한 절친. 서아는 수린을 친동생처럼 아꼈고 모든 것을 나눴다. 아니, 나눈다고 믿었다. 결혼 준비는 순조로웠다. 강남의 최고급 웨딩홀 예약, 스위스에서 공수한 웨딩드레스, 몰디브 신혼여행 패키지, 그리고 서아의 아버지가 결혼 선물로 준비한 강남 아파트와 3억 원의 결혼 자금. 모든 것이 완벽했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결혼식 한 달 전 11월 15일 금요일 저녁, 서아는 도혁, 수린과 함께 웨딩홀 최종 점검을 마치고 근처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다. 세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결혼식 이야기를 나눴다. 웃음이 끊이지 않는 행복한 시간. 그런데 서아가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를 뜬 순간 뒤돌아보니 도혁과 수린이 속삭이고 있었다. 아주 가까이, 거의 입술이 닿을 듯한 거리에서 서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화장실로 향했다. 착각이겠지. 친구와 약혼자가 가까이 대화하는 게 뭐가 이상한가. 하지만 화장실에서 나와 레스토랑 홀로 돌아가는 복도, 서아는 우연히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조금만 더 참아. 한 달만 더. 수린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도혁의 대답. 알아. 이제 거의 다 왔어. 서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무슨 뜻이지? 무엇을 참는다는 거지? 무엇이 거의 다 왔다는 거지? 그날 밤 서아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 그 장면이 계속 재생되었다. 가까이 속삭이는 두 사람. 조금만 더 참아. 한 달만 더. 이제 거의 다 왔어. 다음 날 아침, 서아의 불안은 현실이 되기 시작했다. 토요일 오전, 서아는 도혁과 함께 웨딩 촬영 스튜디오를 방문하기로 했다. 그런데 도혁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다. 미안해, 서아야. 갑자기 급한 회사 일이 생겨서 오늘은 못 갈 것 같아. 하지만 전화를 끊고 10분 후, 서아는 우연히 인스타그램을 확인하다가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다. 수린의 스토리, 카페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그 사진 뒤편, 흐릿하게 보이는 남자의 뒷모습, 그 옷, 그 시계, 그 자세, 도혁이었다. 서아의 손이 떨렸다.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고 했는데 왜 수린과 함께 카페에 있는 거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수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수린아, 지금 어디야? 잠시 후 수린의 답장. 집에서 쉬고 있어. 왜? 무슨 일 있어? 거짓말이었다. 수린의 스토리 위치 태그는 청담동 카페였다. 서아는 그 순간 깨달았다.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그녀가 사랑하는 두 사람이 그녀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다. 서아는 확인해야 했다. 자신의 의심이 단순한 피해망상인지 아니면. 그날 오후 서아는 청담동 그 카페로 향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도혁과 수리는 이미 사라진 후였다. 서아는 카페 직원에게 물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 커플요? 2시간 정도 있다가 나가셨어요. 되게 다정해 보이시던데. 커플. 그 단어가 서아의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다.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도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일 끝났어? 도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다. 응, 방금 끝났어. 미안해, 오늘 못 가서. 내일 꼭 보상해 줄게. 거짓말이었다. 그는 지금 회사가 아니었다. 2시간 전까지 수린과 카페에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서아는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의문들이 꼬리를 물었다. 두 사람은 언제부터 이렇게 가까웠을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자주 만났을까? 그날 밤부터 서아는 변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철저하게 두 사람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일요일, 도혁이 서아를 만나러 왔다. 그는 여전히 완벽한 약혼자였다. 꽃을 들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아는 웃으며 그를 맞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날카롭게 그를 관찰하고 있었다. 도혁이 화장실에 간 사이 테이블 위에 놓인 그의 휴대폰, 화면에 알림이 떴다. 수린이었다. 서아의 심장이 뛰었다. 지금 봐야 해.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 하지만 그녀는 참았다. 아직 아니야.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그 후 일주일 동안 서아는 완벽한 연기를 했다. 행복한 예비 신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는 순진한 여자. 하지만 밤마다 그녀는 자신의 의심을 노트에 기록하기 시작했다. 11월 16일 마이너스 도혁과 수린, 청담동 카페에서 목격. 두 사람 모두 거짓말. 11월 18일 마이너스 도혁의 휴대폰에 수린 메시지 알림. 내용 미확인. 11월 20일 마이너스 수린이 나한테 도혁에 대해 지나치게 많이 물어봄.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서아 몰래 만나고 있었다. 11월 23일 수요일 저녁, 서아는 수린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며 서아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린아, 요즘 이상한 거 없어? 나한테 숨기는 거? 수린이 눈을 크게 뜨며 웃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언니한테 뭘 숨겨? 서아는 수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혹시 도혁이 오빠랑 가까운 거 아니야? 순간 수린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다. 아주 찰나의 순간. 하지만 서아는 놓치지 않았다. 서아는 결심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진실을 알아야 해. 11월 25일 금요일, 서아는 도혁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저녁을 함께 먹고 영화를 보기로. 1시간쯤 지났을 때 도혁이 화장실에 갔다. 그리고 그의 휴대폰을 소파 위에 두고 바로 이 순간이었다. 서아의 손이 떨렸다.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비밀번호. 그녀는 도혁의 생일을 눌렀다. 틀렸다. 다시 시도. 그들의 첫 만남 날짜. 틀렸다. 마지막 시도. 수린의 생일. 열렸다. 서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왜?
왜 도혁의 휴대폰 비밀번호가 수린의 생일인 거지?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 앱을 열었다. 그리고 서아는 그곳에서 지옥을 보았다. 도혁과 수린의 대화, 수백 개의 메시지, 1년 전부터 주고받은 메시지들. 오늘 서아 만나니까 연기하는 게 힘들더라. 하지만 조금만 더 참자. 수린의 메시지였다. 도혁의 답장. 알아. 결혼식만 끝나면 우리 계획대로 하면 돼. 서아 아버지 재산이 생각보다 더 많더라. 서아는 숨이 막혔다. 더 위로 스크롤했다. 서아가 결혼 자금으로 3억 받았대. 거기다 강남 아파트까지. 우리 대박 났어. 수린의 메시지. 도혁의 답장. 결혼하고 1년만 버티자. 그 다음에 이혼하면 재산 절반은 내 거야. 사기. 이 모든 게 사기였다. 도혁의 사랑도, 수린의 우정도, 모든 게 거짓이었다. 서아는 더 아래로 스크롤했다. 1년 전 메시지. 가장 처음. 도혁 서아라는 여자 소개해줘서 고마워. 쟤는 평생 부자로만 살아서 조금만 다정하게 대하면 금방 넘어가. 수린, 우리 이번 건으로 크게 한탕하고 해외로 나가자. 1년. 1년 동안 자신은 완벽하게 속고 있었던 것이다. 도혁과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었다. 수린이 처음부터 계획하고 주선한 것이었다. 도혁이 화장실에서 나왔다. 서아는 황급히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다. 도혁이 떠나고 서아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하지만 눈물 속에서 그녀는 결심했다. 무너지지 않겠다.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내가 연기할 차례다. 결혼식까지 남은 시간 2주. 이 시간 동안 그녀는 완벽한 계획을 세울 것이다. 그들이 가장 행복한 순간. 결혼식 당일. 그날 서아는 모든 것을 폭로하고 두 배신자에게 지옥을 선사할 것이다. 서아는 변했다. 겉으로는 여전히 행복한 예비 신부였지만 그가면 뒤에서 그녀는 차가운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다. 11월 26일부터 서아는 완벽한 연기를 시작했다. 도혁에게는 더욱 사랑스럽게, 수린에게는 더욱 친밀하게. 하지만 밤마다 그녀는 증거를 수집했다. 도혁의 휴대폰에서 메시지를 몰래 사진으로 찍어 저장했고 은행 계좌와 재산 목록을 철저히 정리했다. 그녀는 변호사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조언을 구했다. 만약 결혼 사기를 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변호사는 말했다. 결혼 사기는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증거만 확실하다면 사기죄와 배임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서아의 계획은 단순한 고소가 아니었다. 그들에게 법적 처벌보다 더 큰 고통을 주고 싶었다. 사회적 매장, 평생 지워지지 않을 수치심. 그리고 그녀는 완벽한 무대를 알고 있었다. 결혼식. 200명의 하객 앞에서 11월 28일 일요일. 서아는 도혁, 수린과 함께 마지막 웨딩홀 리허설에 갔다. 웨딩 플래너가 진행 순서를 설명했다. 신랑 입장, 신부 입장, 서약, 반지 교환, 그리고 신부의 답사. 서아는 그 순간을 노리고 있었다. 신부가 하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그 시간. 마이크를 잡고 모든 사람 앞에 서는 그 순간. 그날 밤 서아는 마지막 확인을 했다. 도혁의 계좌 내역을 다시 확인했다. 그가 빌린 빚, 신용카드 연체, 압류 위기에 처한 그의 회사,
모든 것이 명확했다. 도역은 파산 직전이었고 서아의 돈이 절실히 필요했던 것이다. 그리고 수린. 서아는 사립탐정을 고용해 수린의 과거를 조사했다.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다. 수린은 과거에도 여러 번 유사한 사기를 저질렀다. 부유한 친구들에게 접근해 그들의 재산을 노린 전과가 있었다. 12월 1일 목요일, 결혼식 이틀 전, 서아는 마지막 준비를 했다. 그녀는 모든 증거를 USB에 담았다. 그리고 그녀는 특별한 사람을 초대했다. 결혼식에 검사 출신의 법률 전문가, 그리고 주요 언론사 기자들. 그날 저녁, 서아는 수린과 마지막 저녁을 먹었다. 수린은 샴페인을 따르며 말했다. 언니, 정말 축하해. 서아는 잔을 들며 웃었다. 고마워, 수린아. 넌 정말 내 인생 최고의 친구야. 12월 2일 금요일, 결혼식 전날. 서아는 웨딩드레스를 입어보고 있었다. 거울 속의 자신,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아름다운 신부.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때 서아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윤서아 씨입니까? 저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직원입니다. 귀하의 계좌에서 오늘 오전 이상한 거래가 감지되었습니다. 3억 원이 해외 계좌로 송금되었는데 본인이 하신 건가요? 서아는 즉시 은행 앱을 열었다. 그리고 그녀는 경악했다. 자신의 계좌가 텅 비어 있었다. 결혼 자금 3억 원. 모두 사라졌다. 누군가 그녀의 계좌를 해킹한 것이다. 아니, 해킹이 아니었다. 서아는 순간 깨달았다. 도혁. 그녀는 한 달 전 도혁에게 은행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었다. 서아는 즉시 도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다. 수린에게도 전화했다. 역시 꺼져 있었다. 그들이 한 수 위였다. 결혼식 전날 모든 돈을 가로채고 도망칠 계획이었던 것이다. 서아는 무너졌다. 모든 게 무너졌다. 돈도, 계획도, 복수도. 그때 서아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다. 모르는 번호. 윤서아 씨, 당신이 찾던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내일 결혼식에 꼭 오세요. 그리고 이 USB를 사용하세요. 진짜 진실을 알게 될 겁니다. 메시지와 함께 한 장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수린과 도혁의 사진. 하지만 그들 옆에 또 한 사람이 있었다. 나이 든 남자. 서아는 그 얼굴을 알아봤다. 자신의 아버지 회사 경쟁사 회장.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이 모든 것 뒤에 더 큰 음모가 숨어 있는 건가? 12월 3일 토요일, 결혼식 당일. 서아는 눈을 떴다.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오늘 모든 것이 끝난다. 오전 9시, 서아는 웨딩홀에 도착했다. 오전 11시, 하객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서아의 가족, 친구들, 회사 동료들, 모두 합쳐 200명. 하지만 신랑 도혁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다. 11시 30분. 여전히 도혁은 나타나지 않았다.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웨딩 플래너가 당황하며 서아에게 다가왔다. 신부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서아는 차분하게 말했다. 식을 시작하세요.
신랑 없이 시작하세요. 정오. 웨딩 플래너는 당황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지금부터 윤서아 양과 이도혁 씨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하객들이 술렁였다. 신랑은 어디 있어? 하지만 식은 진행되었다. 서아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버질로드를 걸었다. 혼자 신부 아버지의 부축도 없이 신랑도 없이 서아는 단상에 올랐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랑이 어디 있냐고. 신랑 이도혁 씨는 어제 제 통장에서 3억 원을 훔쳐 도망갔습니다. 하객들이 술렁였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1년간 이도혁 씨와 제 가장 친한 친구였던 최수린 씨는 저를 속여왔습니다. 두 사람은 연인 관계였고 처음부터 제 재산을 노리고 저에게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서아는 리모컨을 눌렀다. 뒤편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도혁과 수린의 메시지 대화, 은행 거래 내역,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들, 모든 증거가 낱낱이 공개되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을 고소합니다. 사기죄, 배임죄, 그리고 절도죄로. 이미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두 사람을 추적 중입니다. 한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서아에게 박수를 보냈다. 그때 웨딩홀 문이 거칠게 열렸다. 수린이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다. 너 어떻게 감히? 서아는 차분하게 수린을 바라보며 말했다. 최수린 씨, 당신은 지금 불법 침입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경찰이 호출되었습니다. 실제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수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당신들이 1년 동안 나를 속인 것처럼 나도 당신들을 속였을 뿐이에요. 수린이 비명을 질렀다. 너는 아직 진실을 몰라. 이 모든 게 내 아버지 때문이야. 경찰이 들어와 수린을 체포했다. 그때 하객석에서 한 남자가 일어났다. 어젯밤 메시지를 보낸 의문의 제보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오시겠습니까?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웨딩홀을 나왔다. 남자는 서아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한강변의 조용한 카페로 갔다. 제 이름은 강민준입니다. 저는 당신 아버지 회사의 전 직원이었습니다. 당신이 당한 이 모든 일은 단순한 결혼 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교하게 계획된 복수극이었습니다. 강민준이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이 사람을 아십니까? 사진 속에는 중년의 남자가 있었다. 아버지 회사의 경쟁사 회장. 맞습니다. 그의 이름은 최진우. 그리고 최수린의 아버지입니다. 15년 전 당신 아버지와 최진우 회장은 사업 파트너였습니다. 하지만 당신 아버지가 최 회장을 배신하고 회사를 차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 회장은 모든 것을 잃었고 가족도 파탄났습니다. 최수리는 당신에게 복수하기 위해 10년 전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신의 친구가 되고 신뢰를 얻고 그리고 마지막에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던 겁니다. 서아는 절망했다. 10년간의 우정, 수린과의 모든 추억, 그 모든 게 복수를 위한 긴 계획이었던 것이다. 강민준이 USB 하나를 꺼내
서아에게 건넸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최 회장과 수린의 계획, 그리고 당신 아버지가 15년 전에 저지른 일들까지.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서아는 USB를 받아들었다. 무거웠다. 그날 밤 서아는 아버지와 마주 앉았다. 아버지, 이게 뭔지 아세요? 제 인생을 망친 모든 진실이 담겨 있어요. 최수린,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최진우 회장의 딸이에요. 15년 전 아버지가 배신한 바로 그 사람. 윤재호는 의자에 깊이 기대 앉았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10년 동안 저와 친구로 지내면서 그 아이는 복수를 계획했어요. 저를 파멸시키는 것으로 아버지에게 복수하려 했던 거죠. 미안하다, 서아야. 내가 저지른 일 때문에 내가. 아버지가 15년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싶어요. 진실을. 윤재호가 입을 열었다. 15년 전 나와 최진우는 함께 사업을 시작했다. 우리는 친구였고 파트너였지. 하지만 회사가 성장하면서 의견 차이가 생겼어. 대규모 투자 건이 있었고 최진우는 반대했어. 그래서요? 나는 그를 배신했다. 이사회를 설득해서 그를 내쫓고 내가 대표가 되었어. 그리고 그 투자를 강행했지. 그 투자는 성공했어. 회사는 업계 1위가 되었고 나는 부자가 되었지. 하지만 최진우는 모든 것을 잃었어. 서아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서 그의 딸이 저에게 복수한 거군요. 아버지 대신.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이제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최진우 회장을 만나세요. 그리고 제대로 사과하세요. 그리고 저도 수린을 만날 거예요. 아버지의 죄와 제 고통은 별개예요. 다음 날, 서아는 수린이 수감된 구치소를 방문했다.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수린이 나타났다. 왜 왔어? 진실을 들으러 왔어. 내 입에서 직접. 수린이 비웃었다. 내 진심? 궁금해? 나는 너를 증오했어. 10년 동안. 매일매일. 너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걸 가졌어. 반면 나는 아버지가 파산하고 어머니가 집을 나가고 나는 고아원에서 자랐어. 너를 만났을 때 나는 너무 화가 났어. 그래서 복수를 계획한 거야. 너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서 너를 믿게 만들어서 그리고 마지막에 내 모든 걸 빼앗는 거. 그런데 10년 동안 나랑 함께 하면서 단 한 번도 진짜 친구라고 생각한 적 없어? 수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우리가 함께 웃었던 순간들, 내가 힘들 때 내가 위로해줬던 순간들, 그게 전부 거짓이었어? 수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도 혼란스러웠어. 어떤 순간에는 진짜로 너를 좋아했어. 언니처럼 생각했어. 하지만 나는 선택해야 했어. 너와의 우정, 아니면 아버지에 대한 의리. 나는 아버지를 선택했어. 서아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나도 이해해. 내 아버지가 잘못했어. 내 아버지를 배신한 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미안해, 서아야. 정말 미안해. 나도 미안해. 내가 내 아버지를 대신해서 사과할게. 두 사람은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한동안 울었다. 10년간의 우정, 10년간의 거짓, 모든 것이 뒤섞여 눈물로 흘러내렸다. 나는 고소를 취하하지 않을 거야. 내가 한 일은 범죄니까. 하지만
내가 출소하면 한번 만나자. 그때는 우리 아버지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로. 고마워, 서아야. 서아는 구치소를 나왔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상쾌했다. 그날 이후 많은 것이 변했다. 아버지는 최진우 회장을 만나 진심으로 사과했고 그동안 부당하게 가져갔던 지분을 돌려주기로 약속했다. 도혁은 해외에서 체포되어 5년형을 선고받았다. 수리는 3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회사를 그만두고 법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결혼 사기 피해자들을 돕는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다. 1년 후 서아는 로스쿨 입학식에 참석했다. 새로운 동기들 사이에서 그녀는 다시 웃을 수 있었다. 진심으로. 그날 저녁 그녀는 편지 한 통을 받았다. 수린에게서 온 편지였다. 서아에게 잘 지내고 있어? 나는 여기서 열심히 반성하고 있어. 내 말 덕분에 희망을 가지게 됐어. 출소하면 너를 만나겠다는 약속. 그때는 진짜 친구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수린이. 서아는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답장을 쓰기 시작했다. 수린아, 기다리고 있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내가 진짜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해. 우리의 우정은 거짓으로 시작했지만 진실로 끝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서아가. 그렇게 서아는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배신의 상처를 딛고 증오를 용서로 바꾸고 절망을 희망으로 전환하며 3년 후 서아는 변호사가 되어 첫 의뢰인을 만났다. 결혼 사기를 당한 젊은 여성. 서아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도 같은 일을 겪었거든요. 다시 일어섰어요. 그리고 더 강해졌죠. 당신도 할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서아는 카페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수린이 들어왔다. 출소 후 첫 만남.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동시에 미소 지었다.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미소. 오랜만이야. 응, 오랜만이야, 친구. 친구. 그 단어는 이번에는 진실이었다.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도 완벽한 관계도 없다. 하지만 용서와 화해가 있다면 어떤 상처도 치유될 수 있다. 서아는 배웠다. 가장 완벽한 거짓말은 결국 무너지고 가장 불완전한 진실만이 남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 위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은 배신의 이야기였지만 동시에 용서의 이야기였다. 파멸의 이야기였지만 동시에 재생의 이야기였다. 거짓의 이야기였지만 동시에 진실의 이야기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은 윤서아라는 한 여자가 인생의 가장 큰 배신을 겪고도 다시 일어서서 자신의 삶을 되찾은 이야기였다.